저는 양봉환이라고 하고요. 여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상고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무슨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이것도 학계 수준에서 보면은 그냥 무주공산 내지는 황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우리 고대 사서가 몇 가지 나와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이 이제 판단이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제야에서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한 3, 4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1할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제야 사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없고 글도 보지도 않고 책도 보지도 않고 고대 사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은 제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마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본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는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고대서에 들어가면은 고대 우리 상고시대,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시대 이게 이제 역사가 수천 년이 되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올 때 이분들이 그냥 보통 평범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도인들인데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만든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선도를 알아야 됩니다. 선도. 이제 중국에서 도교라고 부르죠. 근데 도교의 뿌리는 선도이고요. 선도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선도가 중원에서 이제 도교가 됐는데 그 도교 자체도 중원에서 만들고 전승한 것은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상고사 이걸 이제 하려면은 먼저 좀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단군 역사를 안 되죠. 이 상고사 관련 필독서가 있는데 이 책들을 미리 읽어보자 하면은 우리 상고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면은 부도지라고 우리 상고 역사 거의 8,000년 전 이런 역사를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단고기 논란이 많은 책이죠. 논란이 많지만 굉장히 정확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홍사환원이라고 그것도 역시 단군조선 역사와 은나라 역사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번 보면은 단군기라고 있는데 단군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역사책입니다. 그다음에 고구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추모가 만들었죠. 추모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 추모 시절의 책을 역사책이 이제 추모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왕실 두선에 있던 것을 이제 박정환 선생이 필사해 가지고 와가지고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리 순국전 역사를 찾아서 해서 고구리 사락초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필사를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 보통 24서라고 하죠. 중국 사서에 우리 고조선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8번하고 9번입니다. 그리고 사고전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라는 것은 네 가지 책창고라는 뜻인데 네 가지가 뭐냐면은 경사자집입니다. 경전, 역사, 그다음에 제자백과, 집은 이제 류수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추 좌시전이라든지 여시춘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고전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권수로 따져서 한 9만 권 정도 되고요. 책으로 따져서 3만 5천 권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목판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600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한 6년 이상 필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7질밖에 없어요. 7질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은 그 조선 정조 때 이걸 살려고 했는데 뭐 만약 누가 팔려고 하더라도 비싸서 뭐 돈을 사지도 못했겠지만 7질밖에 없는 것을 외국에 팔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사지 못했고요. 대신에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지금 10,000권짜리인데 그거는 한 3,000권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정조 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고전서에 보면은 엄청난 사료들이 있고 그거 잘 찾으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고 대륙이라는 것이 그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아직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라를 만든 그 주 민족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우리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 서쪽에서는 월지족이라고 있어요. 그 월지족에 관한 역사가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한자인데 한자를 보통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 얘기했죠. 안호상 씨가 중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무당 선생이 한자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랬더니 한자는 너희들 동이족 당신네들 조상이 만드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죠. 요거는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중국의 수준급 학자들은 2000년 이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이 만들었는데 그럼 뭐 증거를 내놔 와라 했을 때 이제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태하 교수라고 문자학 박사가 있는데 대만에 가서 한 5년 동안 갑골 문자하고 금성 문자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자가 동이족이 만든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하나하나를 만든 원리 이런 것이 이제 15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민족 고유의 우리 정신수련법 이게 선도인데 그게 이제 선도를 수련을 어떻게 하며 각각 올라가면 어떤 정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수준이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 16번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이고 얼마 전에 유명했던 권태훈 선생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선도수행은 권태훈 선생 대담록인데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꽤 두꺼운 책입니다. 650쪽 정도 되는 책인데 바로 근세까지, 그러니까 최근 권태훈 농이 뭐 타기한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부터 그때까지 선도와 관련해서 중국에 가서 선도와 관련된 사람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만난 이야기, 뭐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정경 선생이라는 분인데 18번, 19번, 20번 책을 쓴 이분인데 이분은 고대사를 왜 정황이 됐느냐 하면은 그 계기를 이 사람이 말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국인 친구한테 야, 이 상고사 이상하다 얘기를 했더니 이 중국인 두 친구들이 대만 사람인 거래요. 그래서 하여튼 포복절도하면서 한참 웃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웃느냐 그랬더니 고대사가 이상하다. 특히 영토 비정 이런 것이 굉장히 이상한데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김민근 선생이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이제 과학기술부 개통해서 정부에 30년 동안 이제 공무원 하신 분인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30년 동안 지리지를 팠습니다. 지리지. 그러니까 한서 사마치 쓴 사계는 지리지가 없고요. 한서부터 지리지가 다 붙어 있는데 지리지가 각 지방의 행정 지역이 각각 뭐가 있는지, 무슨 강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산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전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역사 기록은 제대로 했겠죠. 근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30년간 그걸 파헤친 끝에 지금 중공의 역사학자들은 지리 비정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보기에 지리 비정은 이렇다 해가지고 낸 책이 적은데 5권 됩니다. 5권 되는데 여기는 3권만 했습니다. 중국 사서가 정확한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하겠습니다. 이 진서에 보면 동일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부역이 있거나 뭐 이 성공사를 할 때 건강한 젊은이에게 등가죽을 뚫고 구멍에 밧줄을 꿰어 막대기로 그 줄을 흔들고 어쩌고 공사를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만 듣고 잘못 기록한 거죠. 다음 모기야 전투, 어느 나라가 멸망한 모기야 전투에 관해 가지고 많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자에는 전차가 300량. 당시 전차는 말이 작아가지고요.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말 4마리를 묶어서 마차를 만들고 그걸 전차라고 했습니다. 마차 하나에 여러 명이 타가지고 보통 궁수들이 타죠. 했는데 마차 하나당 보통 보병이 10명 정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맹자에는 전차 300량, 정예병사 3,000명. 여시전투에도 마찬가지. 사기 주봉기에는 300대의 수레와 갑사가 45,000명이다. 이 사기 쓴 이 사마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기 준 bun기에 또 뭐라고 됐느냐면은 그 어느 나라 마지막 왕이 70만 군대를 뭐 동원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상당한 말기 도성이 안양이죠. 안양에 이제 은허가 발견됐죠. 은허가 발견돼 가지고 16만 쪽의 갑골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자를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도성의 인구는 지금 발굴이 됐으니까 대충 인구가 얼마다 하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중위자가 본 결과가 얼마냐면은 한 14만 6천 명, 15만 정도 되는 거죠. 상승 목서는 전차 300, 병사 300으로 되어 있는데 주나라가 이제 전쟁 이겼으니까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성제후 동족들에게 그 이제 업국을 나눠주고 이게 조그만 동네를 나눠주고 네 땅이다 이렇게 나눠준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동성이 아닌 이민족 뭐 다른 하여튼 동성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도 포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성제후라고 하는데 그게 반반쯤 돼요. 그리고 한 130개국 나중에는 한 180개국까지 됐는데 그 도와준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천행으로 축서기년이라는 것이 한 1000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AD 239년 낙양 부근에 낙양이나 도읍을 진나라 때 이게 나왔는데 하남성 그 편에서 알리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독을 하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847년간의 기록을 축간에 써가지고 축간이 요만하죠. 이 축간을 똘똘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한 권이라고 하는데 그 축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레에 이걸 넣는다면은 수십 개 수레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인데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이 과두체로 되어 있고 대전체입니다. 글자 수로 따면 10만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과두체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 역사책을 종이 없었을 때입니다. 종이 없었을 때에 어디에 썼느냐면은 죽간이 아니면 목간에 썼거든요. 근데 목간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평평하게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간을 썼는데 뭐 찌고 말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글자를 죽간에 쓰는데 그냥 뭐 이렇게 붓으로 쓴다든지 하면은 금방 날아가 버리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다 안에 있는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오칠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붓도 아닙니다. 이제 뾰족한 펜 같은 걸로 쓰는데 오칠을 쓰니까 오칠이 처음 쓸 때 좀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처음 글자의 첫 부분이 좀 뭉뚝합니다. 뭉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늘어지게 해서 이제 글자가 써지는데 이게 올챙이 대가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과두체라고 해요. 그래서 과두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전체이기 때문에 당시 진나라가 당시에 이제
진나라 쓰던 거는 해서체거든, 해서체. 그러니까 지금도 대전체, 소전체 하는 전문가 하면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대의 대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글자를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죽수기년이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죽수기년에 순임금이 요임금을 가두고 아들을 못 만나게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라가 망한 연도가 있는데 그 해당 연도에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연도에 돼 가지고 그게 있죠. 이게 간지가 있죠. 각각의 간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쭉 연속으로 간지마다 연속으로 돼 있는데 한나라가 망한 시점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중국 역사에서는 은나라의 당이 한나라를 망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나라를 칠 때 경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당서다 해가지고 대단한 걸로 그동안에 알려져 갖고 이 서경에 당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전혀 아닌 것이 이제 죽수기년 때문에 폭로가 된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이제 우가 한나라를 세웠죠. 우의 아들이 계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동이족 유호씨와 전쟁을 했는데 두 개의 기록이 다 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서에 나와 있는데 방구적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의 아들 계라는 당시에는 보면 이제 뭐 태자점 되겠죠. 병력이 더 유효시가 적은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잘못이다 해서 반성했다는 것이 반구적이라는 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서경 하세 보면 감서라는 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호시를 공개하기 전에 경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뭐 그리고 나서 지들이 뭐 이겼다는 둥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사설을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거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사설한 것이 다 믿을 것은 아니다. 엄청난 사료가 있지만은 다 100% 정확하고 정확한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환시대 나오겠습니다. 환시대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죠. 자, 우리 부도지에 보면 마고성에서 뭐 인류의 시조가 있었고 거기서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동서남북으로 인류가 퍼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인시대거든요. 환인시대인데 환인시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래서 환인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부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냥해서 먹고 사냥해서 먹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짐승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왔고 그 불을 만든 분이 환인시대 염제라는 분이고 이 염제는 난군시대에도 사당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마고성 내지는 천산에 있었다는 마고성 어디에 있느냐? 마고성 현재 위치는 그 타클라마칸 산맥, 그 노랗게 된 네모가 이제 타클라마칸 산맥인데 저 산맥의 북쪽, 약간 북서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마고성이고요. 그 사막 남쪽에 있는 곳이 뭐 마고성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좌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서쪽으로 백소시, 남쪽으로 흑소시, 동쪽으로 백궁시, 북쪽으로 간 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간 게 이제 황궁시이고요. 자, 천재 환인시의
환인시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구는 많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인구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상당히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지만 중심 수도고 있고 군주가 있는 곳이 있었겠죠. 삼성기전이라는 우리 고대 사서에 보면은 상편에 동남 동녀 800명이 흑수백산의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한 3,3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환웅시대는 대략 한 1600년 정도 되는데, 역시 백산 흑수 사이에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산 흑수 어디냐? 그리고 이제 환웅시대가 역사시대잖아요. 이때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요. 고시시가 농업을 살짝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시대 하는 것이 환웅시대의 이 고시시를 기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교육을 촉진했는데, 수도 이름을 신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라는 배달이라고 했는데, 나라를 신시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냐? 지금 보면은, 여기 중국 대륙인데, 황하가 있죠. 황하가 빙 한 바퀴 도는 부분을 하투라고 하는데, 하투의 한 북쪽 중간점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은 경량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백수흑산 지경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은 하투 지역, 산서성,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산동반도 북쪽은 전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화하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삼위태백이라고, 삼위산 태백산이 아니고 태백이 산이라는 뜻인데, 삼위산에 반고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신통력, 쉽게 말해 신통력도 있고, 심지어 선가사서에 보면 제일 먼저 신선의 1세로 나와요. 하여튼 이 사람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수백 년, 1000년 이상이 되는 동안 많은 인구가 늘어났겠죠. 이 사람들이 이 서안 쪽으로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서안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은, 우선 반고가 하늘을 바쳤다, 하늘이 기울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복희 여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해괴한 전설을,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해괴한 전설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은, 거란국에 내려오는 거란고전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서쪽에서 이놈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경량, 거기가 이제 홍하인데, 거기가 신시인 근거를 여기 쭉 됐습니다. 옛날 이름이 홍하입니다. 그게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이와 또 그다음에 사해동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민족의 국가의 국시가. 그래서 홍자하고 마지막 화자를 빼가지고 홍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홍하라고 했는데, 대천 광유도에 보면은 안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고왈 홍하라고 해놨어요. 옛날에는 홍하라고 불렀다. 그다음에 고시시가 농사시장 곳이 부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남쪽에 공동산이었는데, 공동산 유명합니다. 지금도 도교의 성지죠. 최고 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황제가 광성자라는 아주 신선 중에, 선인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분이 자부선인인데, 자부선인 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선인인데, 이 자부선인에게 도를 배운 곳이 거기 나와 있어요. 대천 광여도에. 그 다음에 황제 내경을 이 사람이 거기서 배운 거다. 그 다음에 부근에 황제가 죽고 나서 의관, 옷과 관을 묻은 곳이 있어요. 왜 옷과 관을 묻었을까요? 우화등성. 신선이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몸이 없죠. 몸뚱이는 없어요. 그리고 부근에 고니의 세거지가 있는데, 이 세거지가 이제 집성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성씨가 여러 모여서 사는 곳. 그 고니가 주나라 시조 고공담보를 더 밀어냈다, 이런 내용이 역사책에 많이 있죠.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니가 누구냐? 고니는 알고 보니까 환인시의 후예이고, 소시더라. 소시의 세거지이다. 이 소시가 엄청난 규모의 족보인데, 족보 위로 쭉 가면은
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상 역사를 쓴 역사책만 몇 권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역사책이 상상보입니다. 가장 상고시대 족보인데 거기에 이 고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곳이 우리 신시가 있었다는 곳, 홍화가 있었다는 곳, 지금 현재 모습, 뒤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경량현의 일부로 되어 있고 지금 경량시라고 합니다. 여기 경주 고성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던 부업이 있었고요. 요 부근에 이 홍화의 부근에 있는 곳이 공동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 도교에서 황제가 자부스님한테 배우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이 황제는 황제 헌원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황제와 헌원시는 전혀 달라요. 시대도 많이 다르고. 이 황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도를 공부한 분이고 아주 뒤에 나오는 그 헌원은 공손 헌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치우천홍하고 10년간 싸운 작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대천광여도에 있는 해당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 경량부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진북지라고 해요. 진나라에서는 북지군이라고 불렀고 수나라 때는 홍화군이라고 불렀다. 송나라 때는 환경이라고 불렀다. 요 바로 위에 이제 환주가 있어요. 환주 그리고 경량 이렇게 해서 환경 합쳐가지고 송나라는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다음. 이것은 또 다른 고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안화라는 게 있고요. 안화보다 완전 위에 보면 태백이라고 되죠. 태백산. 그 안화 왼쪽에 있는 것이 서하.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게 이 흑수화이고요. 그래서 태백과 흑수 사이에 있다. 안화가 홍화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대천광여도에 있는 건데 경량부라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됐는데 위에 보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고왈홍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대백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태백산이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고대용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고니족의 집성촌이 여기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대백산 아래쪽에 흑수화가 있고 왼쪽에 있는 공동산이 황제문도 광성자가 자부선인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산에서 돌을 물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황제장의관처, 황제의 옷과 관을 묻은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고대 문화는 전부 환단에서 나왔는데 중국 학자 중에서 양심이 있는 어떤 학자는 중요한 고대 문화는 95%는 환단, 동이종에서 나온 거고 중원에 있는 세력이 기여한 것은 한 5%밖에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아까 그 부도지가 있었는데 부도지란 징심록이 부도지의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 징심록에 15가지가 있는데 부도지는 역사에 대해서, 음신지는 어떤 윤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역시는 역법에 대해서, 천웅지는 신선의 계보에 대해서, 성신지는 천문, 별자리, 그다음에 그 사회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리에 대해서, 계불지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울명지라는 것도 있고 과학지에서 음악, 악기, 노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학지는 의술과 약 처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교의 5가지, 농상지는 농사와 양잠, 도인지는 도기굽기, 식화지는 이제 식품 가공, 그다음에 불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공성지는 풍수, 토목, 건축 기술, 그다음에 의관지는 각종 복식 관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실 뽑는 것, 짜는 법, 염색법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동양 고대 문화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환단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환단 만물 기원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놈들은 중국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중국 만물 기원설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저기 PC
BC 환인 시대는 BC 8,000년 정도 되고요. 예, 환웅 시대는 BC 한 5,000년 정도. 역법, 전문, 지리, 뭐 음악, 어술, 뭐 하여튼 모든 풍수부터 건축, 그다음에 다 환대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복희는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8괴를 만들었죠. 그리고 환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역이 아니고 환역. 서진 황보밀이 쓴 제왕색이라는 책에는 태호 복희는 동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희가 무슨 뜻이냐면은 복은 굴복시킨다, 휘는 희생,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가축. 가축을 굉장히 잘 기르고 가축을 애 다루듯 가축하고 말이 통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희라는 이름을 넣게 되었고요. 복희의 여동생이 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희와 여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세, 제법 자세히 나오는데 복희,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하와인들이 가지고 가지고 자기네들 조상인 것처럼 바꾼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바꿔치기 한 것을 환부역조라고 합니다.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꿔치기 하고 조상을 바꿔치기 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어술은 자부선인으로부터 황제에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누가 만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친시에는 록스가 그러니까 환웅 시대 록스가 있고 복희는 용서를 만들었고 자부선인은 우서를 만들었고 시우는 화서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군 시절에 이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는데 신지시하고 숙신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지시는 환웅 시대에 녹도문을 만들려고 처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녹도를 만들었는데 이 시족이 대대로 문제를 담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만 문제를 담당하면서 많은 문제를 담당해서 문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도 같은 거죠. 그렇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이 신전, 지금 쓰이는 한자의 원형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부족의 성씨가 설씨하고 왕씨가 있어요. 설자는 보면은 지금 계단할 때 개자하고 똑같죠. 계단. 원래 이 글자가 글자입니다. 글. 이 나무를 긁어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글자는 개가 아니고 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씨로 쓸 때는 지금 하여튼 설이라고 하는데 설씨 왕씨는 신지시 후손이라고 보면 되고 이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한 요나라를 건국합니다. 자, 창일이라고 뭐 한자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부도의 문자를 얻어갔고요. 진나라 정막이 숙신에 와가지고 왕문에 예설을 했다. 예설을 왕문이 만들었는데 그걸 얻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설한 게 왜 나왔느냐? 자, 그때 이제 종이가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막 1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과거처럼 신전, 대전제, 소전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붓으로 써야 되고 종이에 써야 되고 옛날처럼 뭐 주간에다가 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와 붓과 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으로 쓰려고 하니까 대전체, 소전체를 붓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간략화한 것이 예서이고 그 예서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간략화한 것이 해서인데 해서는 왕문의 후예인 왕차중이라는 분인데 우리 역사서에 나옵니다. 태백일사에 나오는 건데 왕차중은 상당히 유명한 신선인데 진시황도 아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초빙을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해서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단군 조선이 과연 있었느냐? 유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로 보면은 명도전이 나온 지역을 쭉 보면은 지금 뭐 하북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요서, 요동, 한반도 북부 여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우리 민족이 쓴 동검인데 이제 비파형으로 만들었죠. 이 나온 걸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하북하고 우리 한반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홍사환원이라는 역사책 필서로 쓴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저게 지도가 3개가 나와요. 지도를 그렸습니다. 글자가 아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요건데, 여기 보면은 요서, 사만 봉제로 되어 있는데, 사만은 사실은 요서는 아니고요. 요서가 아니고, 화북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한 번도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밝혀 놓은 거죠. 자, 당군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군조선은 전 당군조선, 후 당군조선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 전단조, 후단조로 부르고, 천년 지나서 이제 2개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앞에 걸 3조선, 뒤에 것을 3한이라고 합니다. 3조선과 3한 합쳐가지고 이게 당군조선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나라 국제를 안 썼습니다. 그냥 방이라고 했습니다. 방. 방은 수십 개의 나라가 모였다 해서 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원래는 이제 업국. 목책을 둘러친 조그만 동네를 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중원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쓰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이 생겼죠. 그래서 고대사, 삼국사에 나오는 국 하면 업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2096년간, 많이 대략 2100년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당군조선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 보면은 그 황하가 쭉 내려와가지고 낙양 북쪽에 거기 있는 부분이 기라고 된 부분이죠. 거기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오른쪽으로 밀려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당군조선이 생기기 약 7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원래 저기 있었는데, 원래 지금 산서성이죠. 산서성의 오른쪽, 황하하고 맞는 그쪽. 거기가 무슨 땅이냐 하면은, 치우천왕이 환웅시대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왜 이주를 했느냐? 거기가 훨씬 땅이 넓어요. 왜냐하면은, 하투 지방은 작은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기는 곤란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쪽 부분은,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막 악어에다가 막 아주 험악한, 이 독사, 독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사람 살 데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산서성은 훨씬 상황이 나았죠. 그래서, 우리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께서 산서성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숲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이 안 살던 곳이니까. 그래서 숲을 다 베어내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화전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회척했다고 돼 있어요. 회척. 불을 질러서 회로 만들고 개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조상들의 두 번째 고향이, 첫 번째는 그 왼쪽에 있는 하투이고 그 두 번째 고향 오른쪽에 있는 산서하고 화북인데, 거기 있다가 이 화하족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니까 밀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서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밀려간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지역에서 얼마쯤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홍산문화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거의 700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 시조단군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후계자로 삼고 그 후계자로 삼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 25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왕이 죽고 시조단군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333년 무진년이고요. 무진년으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힘을 훨씬 키운 뒤에 우리 민족이 이제 당시 굉장히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하족이 오기 전에는 대륙을 거의 다 우리 민족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멀고 이래가지고 단결이 안 됐는데 시조단군의 이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전부 단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물려받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화살표, 그러니까 자주색 화살표 있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원래 땅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게 되죠.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3조선이고요.
진조선이라고 된 부분이 당군이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고 왼쪽에 막조선, 마조선 하는 것이 마한인데 이게 서북 쪽을 방어하는 나라, 방어하는 국가. 근데 번조선이라는 나라가 번한인데 이게 이제 서남 쪽을 방어하는 나라. 그 다음에 그 서쪽에 람국이라고 되어 있죠. 람국. 이 람국이 우리 역사책에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요순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요와 순과 우가 있었던 곳인데, 예, 우는 그 안읍이라고 거기에 이제 남쪽으로 밀려서 거기에 제일 처음 수도는 안읍에 있었는데 나중에 더 밀려납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은나라 상나라가 있는데, 예, 제수변에 있어요. 그리고 은나라는 북쪽과 하여튼 북쪽에 있던 우리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은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나라의 말기에 우리 조선하고 은나라가 이제 갈등이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은나라가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천하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 당군 조선에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사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당시의 요순 하상조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청광년도 해당 부분 확대한 건데 그 네모난 평양부랑이 평양이 인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요도라고 하죠. 요도. 그다음에 거기에 분수가인데 분수가 옆으로 가면은 순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양 요도 남쪽에 보면 하 돼 있고 이게 하나라라는 뜻이고 안읍이라고 돼 있죠. 안읍. 그리고 제일 왼쪽 아래 구석에 보면 백이숙제묘라고 돼 있죠. 백이숙제묘. 그리고 바로 왼쪽에 내수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수양산입니다. 백이숙제가 죽은 곳이 여기이고 무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전서에 들어있는 산서통지입니다. 산서통지는 산서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여러 번 나왔는데 그중 일부에 보면 이게 요순우 건도도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도 평양 우도 안압 왼쪽에 이제 순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 나라가 뭐 어느 정도 규모냐? 이 나라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서에. 궁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용겸이 사는 곳입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흑계단 3개, 흑계단으로 3개 올라가면 되고,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지붕은 띠풀로 엮어서 올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가집에 별집 가지고 초가집 이어본 분들은 꽤 있죠. 좀 있죠. 처마 부분에 이거 짚을 다 자르죠. 그 다음에 띠도 이렇게 이었으면 그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 자르는데 이 처마를 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촌장보다 못한 거죠. 흑계단 3개에 집이라는 게 초가집인데 뭐 기와집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초가집이고 근데 그 초가집을 이것도 띠를 자르지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청나라 말기에 고힐강이라는 사람이 의고 학파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기록이 영 이상하다. 영 전부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었죠. 이 사람이 고힐강이 요도를 새로 이제 복원하는 데 가가지고 흑계단이 3개고 초가집에 이것도 안 잘랐는데 이걸 어리어리한 대궐을 지으면 되겠느냐. 이게 완전히 사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맞다. 아주 간단하게 짓자 해가지고 지금 가면은 크지 않아요. 요 임금의 궁궐이 크지 않습니다. 고일강 덕분이죠. 한나라 상나라 어디 있느냐. 자, 아까 요수는 인분 부분에 있다고 했죠. 하여튼 다 밀려나고 오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는 산서 남부에 그 안읍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산서성 전체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람국한테 밀려가가지고 저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하양이라는 곳이 지금 황하의 서부, 남부 이런 데 있는데 강 따라서
당시 기후가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뭐 넓은 땅이 전부 내 땅이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 따라 약간의 나라들이 있었고, 상나라는 당시에 거기 큰 호수가 있죠. 여기 이제 발해, 내려호수 발해인데, 그 발해의 남쪽에 이제 제수과에 있었고요. 한나라보다는 상나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상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아까. 우리 단군조선이 한나라가 대자는 짓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그걸 그저 먹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는 산동성에 있는 유명한 레이죠. 역사책에 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레이는 내가 보리레자거든요. 보리레는데, 보리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보다 1000년 전, 500년 전에는 보리라는 품종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재배를 했는데, 봄보리를 해가지고 아주 겨울 늦게 심어두면은 초봄에 이게 초봄보다 더 겨울 늦지막 할 때 이 싹이 터면은 이 땅이 덜 떠요. 땅이 덜 뜬 거 보셨죠? 밭에 가면은 땅이 덜 떠잖아요. 이걸 밟아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보리레자를 올레자로 만든, 원래 올레자가 보리를 뜻한 것인데, 나중에 올레로 쓰게 되니까 불초변을 붙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까 우리 동이족이 한글을 만들었다, 진태혁 교수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서국이라고 있는데, 서의라고 불렀는데, 이 서의가 뭐냐면은 이 내륙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의는 서은왕이라고 춘추시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서은왕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서은왕의 나라이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시점이 오니까 동쪽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배 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서시들이 이 서국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레이의 나라가 있었는데, 레이에 있던 큰 나라는 거국이 있어. 거국. 그 다음에 추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국이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추국은 맹자의 고향입니다. 맹자의 고향. 은나라는 귀신을 섬기는데 너무 열중해가지고 생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여튼 뭐 사방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은나라를 보호를 해줬는데 하도 너무 잠이 심하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구한의 군대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은나라가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군대가 뭐 70만 이런 건 거짓말이고, 은나라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쪽에 있는 어떤 구리 광산 있는 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본국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고죽국은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수양선은 왼쪽 아래에 있는 거고. 자, 주나라. 이건 이제 단군조선이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주나라가 생기죠. 주나라가 어느 정도 크기냐? 사방천리. 제국이란 것은 어느 정도 크기냐? 사방백리. 사방 40km. 그러니까 가로 10km, 10km. 그렇죠? 조그마하고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은 국경에서 닭이 울고 개가 짖으면은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 유교를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 공자가 왜 유교를 만들었으면 천명이 뭐냐? 공자가 있은 시절 조금 시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고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고 전쟁은 뭐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마이크 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본 사상이 없으면은 하여튼 그놈의 그 군주 때문에 백성이 죽어 나가니까 안 되겠다. 민본 사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시학을 공자가 했고 맹자가 이제 왕도편 해가지고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왕 같지 않은 것은 죽여도 그게 필부지 그게 왕을 죽인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양해왕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해왕이 얼굴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짜는 군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독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노자는 동이족이다. 장자도 송나라 상구연 동이족이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왜 역사가 이상하게 되었느냐? 역사가 이상하게 된 원인은 지명이동 때문인데, 지명이동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하는 이제 유료가 변경이 되는데, 과거의 황하는 지금 밑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현재의 황하고요. 과거 고대에는 이 점선 부분이 제수였습니다. 제수. 고대에는 중원에 4개의 큰 하천이 있었는데 이걸 사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강수, 회수, 제수, 하수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수는 그 당시에 요선시대에는 아주 북쪽으로 흘렀고, 놀랍게도 끝부분에서 9가닥으로 바뀌어가지고 흘렀어요. 근데 그 앞가닥으로 바뀌어서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바다가 해안선이 후퇴했죠. 해안선이 굉장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해안선이 후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홉 가닥의 지류가 모이겠죠, 다시. 그래서 다시 모이는 것을 역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9가닥을 구하, 뒤에 다시 모이는 것을 구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역하가 문제인데, 역하 이름이 문제가 됩니다. 역하는 거꾸로 역자는 원래는 거꾸로 역자인데, 거꾸로 흐르니까 9가닥으로 흐르다가 다시 하나로 흐르니까 이제 거꾸로 역자를 썼죠. 근데 그 지역 지명이 역현이거든요, 역현. 그래서 그 고대에 이제 거꾸로 역자를 쓰면 주사장 가기 때문에 거꾸로 역자를 이제 역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시울이자로 발음까지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이현도 지금 남아있고, 그 이현에 있던 역수라는 강도 지금 남아있고, 이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자, 당시의 지형을 제대로 보려면은 제수와 황하가 입체 교차하는데, 강 두 개가 입체를 교차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강 두 개가 교차가 되면은 강이 합쳐져야죠. 그리고 강 하나는 하루에서 이름이 하나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입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럼 구하는 뭐냐? 역하는 뭐냐? 역현은 어디 있느냐? 황하의 원래 위치, 원래 해안선. 갈석산은 어디 있느냐? 위수항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발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우궁구주도라는 고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황하와 제수가 입체 교차하는 걸로 그림상에 나와 있어요. 고대 역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수가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속에서 황하를 지나가지고 반대쪽에서 솟아나서 거기서 제수가 된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린 거고요. 해화 유역도에서 개통도를 대충 보여주는 겁니다. 자, 황하 유로변천. 황하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우하고도로 해서 기원전 600년 정도까지 흘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약간 꺾인 부분이 있죠. 꺾인 부분. 이게 서한고도라는 겁니다. 서한고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볼 거고요. 지금 문제는 저 꺾였다는 거, 저게 문제는 요거지. 보시면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해안선이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다가 보전까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전까지 몇백 킬로 되거든요. 몇백 킬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진은 물론이고 북경은 물론이고 한참 더 서남쪽으로 보정 앞에까지 바다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구화를 보면 구화 형성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이거는 형상화 맞고 이 우공 소재 수산 준천 지도인데, 이게 이제 우나라를 만든 우가. 괜찮습니까? 이게 뭐 산을 따라서 물이 잘 흐르게 특이하고, 산을 따라간 것이 수산이고, 준천은 이제 강을 잘 해가지고 준설을 해가지고 물이 잘 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구주 산천 칠정 총도로 해서 아주 거창하게 자신 있게 총괄해서 실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순엉터리 그림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주 이후 구하 윤의해라고 되어 있죠. 주나라 이후에 구하는 바닷속에 잠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하가 왜 바닷속에 잠깁니까? 근데 이거 구하가 바닷속에 잠겼다, 갈석산이 바닷속에 잠겼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믿지는 않는데, 요것도 좀 웃기는 구화도인데, 요거는 아까 이제 태양산맥에서부터 산동반도 사이의 삼각형 부분, 연주라고 하는데, 연주가 구하라고 하니까 그게 뭐 사실상 바다지 뭐 땅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전부 바다로 본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는 오른쪽 위에 보면 동해라고 돼 있어. 동해. 지금 우리가 황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를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동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던 사람들, 산동성 부근에 있던 사람들은 산동성에 있던 대야택을 동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바다에 있어서 헤매느냐 하면 바다 쪽은 전부 동족이 잡고 있으니까 바다 구경도 못 해가지고 그래요. 진시황이 뭐 바다에 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진시황이 본 바다가 그게 발해입니다. 북송어 유명한 심괄 선생이 쓴 몽개 필담에 나오는 고화도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00수십 권의 책을 썼고요. 하여튼 뭐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좀 썼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고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사람을 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니듬이라는 유명한 과학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을 주로 소개해놨어요. 소개할 게 사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구화도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구화가 이런 형상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구화 자세히 그린 겁니다. 구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9가닥이 있는데, 문제는 9개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갈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심스럽죠. 자, 지명착오로 인해서 지명이동이 생겼는데, 이거 왜 틀리느냐? 황하가 흐르다가 황하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황하로 합류하던 많은 강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흐르기는 흐르는데 남쪽으로 직선으로 갈 일은 만무하고 뭐 지들끼리 흘러가지고 또 다른 강을 이루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강 이름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수경도 상당 부분이 차고, 수경주도 차고, 수경주수도 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황하 남천과 해안성 우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석가장이나 보정이나 하는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지명들이 다 북경 쪽, 또 일부는 산동성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지명이 이동이 되니까 역사상으로 우리 민족이 존재할 곳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 해석에서 우리 민족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요수로 갔다가 뭐 만주는 말도 안 되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한반도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내리고수 발해를 현재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있던 지역이 하도 오래 있었고 넓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다음요. 자, 발해는 내려오수인가? 그 회남자라는 유명한 유서가 있어요. 유서, 백과전서 같은 책인데, 천문훈에 보면은 발해 둑이 터지다. 저 운석이 떨어져서 둑이 터졌다. 그리고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위만의 나라, 위만 조선이고 위만국이거든요. 위만국인데 위만국과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온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제 나라 땅에서 발해를 떠서 건넜다. 부발해라고 됐어요. 부발해. 발해를 떠서 떴다. 바다를 넘어갈 때는 도해라고 합니다. 건널 도자, 바다자. 도해가 아니고 부발해. 그러니까 부발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주. 자, 황하가 남쪽으로 갔다. 한번 보겠습니다. 황하가 돈구에서 꺾여가지고 발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자, 하수사, 종동구, 동남류, 이빨에 이게 무려 무제 봉기에 들었습니다. 한무제 봉기에. 그래서 아까 그 번개 모양으로 꺾였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서지에 보면 금화가 동쪽 발해로 흐른다. 금화는 레온에서 발현하는 건데, 여기 오른쪽 중간점에 보면 발해라는 지명이 따로 나와요. 빈자 옆에, 기자 옆에. 발해가 내륙에 있는 거라고 이제 서안궁국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발해가 있었는데 황하가 북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개 모양을 꺾였죠. 그러면은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발해가 있으니까 황하와 발해가 합류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나와 있던 발해가 이제 황하가 발해로 들어갔다 하는 기록이고, 그 다음에 황하로 들어가던 일부 강은 발해로 들어가겠죠. 그게 아까 금화인데, 금화는 레원 북쪽에 있는 강이고요. 그게 이제 황하로 들어가다가 발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명 이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뭐 단조, 한주, 미루,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아요. 창녀, 노령, 탁주 굉장히 많이, 이게 전부 동쪽으로 가고 청주가 산동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리적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현재의 만주 지방에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북 쪽에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춥고 그러니까 별로 역사 기록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음, 그 역사 기록에 별로 안 나오는데 다는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던 지명이 아주 최근에 생겼고, 고대에는 그런 지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관련 지명이 흑룡강, 흑수, 그는 그게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나라 얘기인데 복잡해가지고 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북해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민족의 고향이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게 본론인데 단군 천자국 보겠습니다. 자, 동이족이 만든 글자 사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가을 추자, 이 추자 4개가 있는데, 왼쪽이 메뚜기이고 두 번째가 메뚜기 밑에 불이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벼와 메뚜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불과 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원래 메뚜기를 구워 먹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가을 추자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은 추자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몰라서 그렇지 4가지로 얽혀 있어요. 4중 5중으로 얽혀 있는데, 자음 훈밀입니다. 그 글자가 있고, 글자의 발음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뜻이 있고, 비밀한 이치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신시에서 나온 것이다. 글자 몇 개를 보겠습니다. 심자, 마음 심자를 보겠습니다. 마음 심자는 왜 마음이라고 훈을 했느냐. 그 심은 심장 모양이죠. 심장 모양인데, 심이라는 발음을 가져온 것은 아주 깊을 심자하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심자를 소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근원이 뭐냐면은 말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고대는 말 그림자가, 말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말이 휙 지나가면은 지나간 걸 이제 말 그림자로 하죠. 그래서 말 그림자 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몸신자는 원래 근원의 뜻이 뭐냐면 모음입니다. 몸이 아니고 모음인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모음. 그 다음에 지부집주. 지부는 밑에 있는 게 또우자죠. 위에 있는 것이 진면이고,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라고 썼고, 주는 유래가 있다. 우주가 뭐 제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 절대자가 있든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자,
요것이 우리 고대사 관련이 있는 글자라서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빈자는 원래의 빈자는 집 면자 밑에 적을 소자가 있고 조개 패자가 있죠. 조개는 돈이라는 뜻이고 손님 대접하면 돈이 좀 든다는 뜻으로 만든 것이 빈자입니다. 빈. 고간이 좀 빈다 해서 소리도 빈으로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제일 아래쪽 물 숫자에 손님 빈자를 쓴 건데 이것이 물가 빈자거든요. 정확하게는 물가 세땅 빈자입니다. 이게 우리 부도지에 보면 동해 지빈으로 갔다. 동해 지빈으로 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빈이라고 하는데 동해 지빈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창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얼빈이라고 아시죠? 하얼빈. 저 만주의 중심지에 있는 하얼빈. 그게 하의 빈인데 그게 하빈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지명이 생겼냐면은 과거에 거기는 호수였는데 새 땅이 생겼어요. 새 땅이 아주 넓은 새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불자 이런 거 뭐 예자 법자만 보겠습니다. 법자는 지금은 법자인데 원래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리를 물로 많이 비유를 많이 했죠. 상선약수로 해가지고. 근데 고대에는 물을 가지고 진리를 비유한 게 아니고 바람을 가지고 진리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풍시도 있었고 풍류가 도를 얘기해요. 도.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의 조자, 고을이름 조자인데 이 고을이름 조자는 원래 아침 조자가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어요. 그런데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달월이 아니고 원래는 내천자였고요. 내천자는 강이 있는 곳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나라의 근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겼느냐? 시장이라고 본 거죠. 시장. 그러면 큰 도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교통 요지에 있어야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자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강이야 어디나 다 있으니까 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주자를 밑에 썼어요. 그래서 이 조자를 썼는데 지금 뭐 조정, 조해, 뭐 조공 이런 글자들이 남아있죠. 그게 아침 조자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옛날 조선 천자국, 조선에서 그 조선의 조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단어들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단어가 우리 조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채원이 말한 풍류지도, 최채원이 말한 풍류지, 그 당시에는 선도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최채원이 왜 저런 말을 했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최채원은 아주 대단한 상당한 수준의 그 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부도지가 맞느냐? 자, 우가 완강하게 듣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아까 두 가지 나와 있었죠. 그게 무려 서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경 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뗏목을 만들어서 신부를 새겨 강에 흘려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서비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왕자년 서비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도계 관련 내용을 모아가지고 한 10권으로 만든 책인데 제일 첫 부분에 요나라 제위 30년에 서해에 뗏목이 떠 있었다. 횃불을 밝혀서 밤에는 밝게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초대장을 뗏목에다 보냈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거기다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보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가 부도를 배반하고 하는 내용은 그 우가 도선에서 뭘 행사를 했다는 것은 중국 고대 역사책에 아주 거창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도선에서 회맹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서에 보면 나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임금씨가 부도를 건설했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선 개국 이전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민족이
쫓겨가지고 지금 홍산 지역에 밀려가가지고 여기서 한 700년 정도 지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700년 지낸 뒤에 당군의 인도로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저기죠. 그러니까 시조 당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탄생한 년이 있고요. 10묘년. 그 비왕이 된 시점이 있고 그게 갑진년입니다. 요 갑진년에 요임금이라는 자가 자기 형인 이 사람 요임금은 제요잖아요. 자기 형이 제지인데 제지보다는 제요가 훨씬 똑똑했거든. 그래가지고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죄를 차지를 합니다. 그 해가 요해입니다. 요해. 갑진년. 그 다음에 무진년은 우리 시조당군이 진단이라는 나라의 군주가 된 해입니다. 진단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한 몇십 년 전에는 나라 이름도 뭐 다른 걸로 있었는데 진단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군주로 등극한 뒤에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옛 땅을 찾을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서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무리 800을 끌고 단목에 태워서 아사달에 도읍을 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시조 당군이 제67년 차에 도산에서 만나고 오행치수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행치수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이 단군기라는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 근데 이제 단군기에 보면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느냐면은 이렇습니다. 조선을 세운 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아주 장기간 홍수가 생겼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 강이란 강은 전부 다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강이 전부 막혔어요. 그래서 막힌 부분은 호수가 되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계단식으로 뚝이 생겨서 호수가 되고 또 뚝이 생겨서 호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농지가 다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당군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장당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당경은 심심산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거기 갔다가 나중에 오죠. 그리고 그 원보팽우라고 재상인 팽우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죠. 이분에게 지시를 합니다. 시조당군이 홍수 피해를 복구하도록 해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홍수 피해를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하나라 쪽은 우임금의 애비한테 홍수 피해 복구를 하니까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는 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쪽 저 천자의 나라에서는 다 복구했다는데 하니까 이제 이걸 배워야 되겠다.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초청을 하는데 저놈들 불쌍하다 해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 2세 당군인 태자 부루가 직접 옵니다. 그래서 상서에 보면은 상서 우본기에 보면은 사근동후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사근동후는 사근동후 동쪽에 있는 높은 분을 사근은 찾아뵙고 찾아뵈었다. 근이 찾아뵙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 무지하게 매우 높은 사람을 찾아뵐 때 사근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사근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사근 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르친 게 뭐냐면은 이놈들이 치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 치수를 못했느냐? 전부 뭐 강변에 있는 곳이 전부 다 산사태로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면은 거기 가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접근해가지고 물길을 터야 되겠죠. 접근을 못해요. 왜냐? 거기 접근하면 빠져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팽우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설상화 같은 게 있죠. 설상화 이제 넓적한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눈에 빠지지 않게 하는 설상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뻘이라서 그냥 걸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설상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심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네 발로 걸어가거나 해가지고
물기를 조금씩 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물기를 트는,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물기를 트는 원리, 그다음에 물기를 트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우가 뭐 원래는 굉장히 고맙다고 무슨 역사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 그 이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요임금의 초기잖아요. 우 초기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산서성의 서남부를 이놈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을 태자 부루 시절 이세 천자 시절에 다 밀어냅니다. 특명이라는 아주 대단한 뭐 전술 전략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거기를 거기가 요서인데 요서에 있는 요선을 다 밀어내요. 다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산서를 다 차지하고 하북도 다 차지하고 강대국이 되었죠. 그래서 삼각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그리고 이제 람국이 있는데 람국은 사실은 뭐 거수국이라기보다는 사조선 일부라고 해야 되는 정도인데 우리는 조선은 무력을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삼조선이라고 하고 람국은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람국은 원래는 바람국이라는 뜻이고요. 치우의 후예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이 약 1000년 동안 천하 경찰 역할을 전조선 시절에 한 건데 이것이 조선에 의한 천하 태평 시대입니다. 이제 팍스 조선이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우리 고대 사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라가 좀 전 얘기죠. 하나라가 망할 때 하나라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니까 개서 25년에 국위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2년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하나라의 남은 신하가 나라를 복국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 천자한테 와서 빌었습니다. 천자가 1000명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나라를 다시 복국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나라는 유명한 이윤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고대사에 나오면 요순우탕보다 더 유명한 분인데 이윤이 유의자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상나라에서 장기간 재상을 했고요. 이윤의 묘가 지금 하투에 남아 있습니다. 이윤 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동, 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요가 뭐냐? 요가 기준이 뭐냐? 요는 고시대 보면 전부 요라고 나와요. 아예 요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 요현이 있습니다. 요현. 거기가 요주가 있던 곳이고 요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제 요현을 좌건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순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람국과의 경계가 있죠. 람국과의 경계가 이제 요입니다. 용. 이게 이제 뭐 아까 간단히 나왔습니다만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그리고 람국, 그리고 왼쪽 구석에 요순이 있다가 요순우가 있다가 다 밀려났고 그 오른쪽에 레이, 그 서남 쪽에 서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부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부두를 만들었는데 부두가 도대체 어디냐? 부두를 재건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조당군께서 부두를 재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지점이 필요해요. 세 가지 지점이 필요한데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이 되는 이 세 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대 부분이 장탄경, 저울추가 대동 서쪽에 있는 마한이죠. 마한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백석산 부분, 보정 있는 부분이 저울판이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태양 발형이고 태양 산맥이라고 폭이 한 100km, 길이가 한 600 내지 800km 되는 아주 험한 산입니다. 아주 험한 산인데 요 산을 포함해서 요 산의 서북쪽, 동남쪽을 이제 우리 민족이 차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레원이라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레원이라고 있어요. X자 모양으로 된 데 있죠. 가위표 모양으로 된 X자 보이면 거기 중심부에 있는 게 레원이고, 레원 남쪽에 보면은 백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석산. 백석산 남쪽에 조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양동이 아사다리입니다. 백석산이 백악산이고 백악산 아사다리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단군조선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단군조선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단군이 이제 뭐 1000명이 다 되고 구군이 다 했다 해서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우고 그 당시에 이제 오가가 이제 높은 벼슬아치들이 합동으로 화백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용으로 동시한 기간이 6년이 있어요. 6년. 공화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나라 때문에 상나라가 망하죠. 상나라가 망하고 상나라 주민들이 조선으로 와요. 남국 쪽으로 산서성 남부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방 수백 리의 땅을 받고 거기서 살게 돼요. 거기 기자국입니다. 그 기자의 시작이고요. 시조는 당연히 기자이고 당시 초대 재상은 왕수엉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망했는데, 그럼 조선이 망한 뒤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공화 6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해모수라는, 해모수. 해는 해를 뜻합니다. 태양신의 전기를 받았다. 그래서 해무수가 다른 쪽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조선 천자국을 접수를 해요. 다는 아니죠. 남쪽은 땅을 많이 뺏겼고, 그래서 천자국을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한 나라가 북부여입니다. 그 북부여는 조선 천자국을 직접적으로 개성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개성을 하는데 다 개성한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진조선과 번조선의 이 아주 엘리트들은 이제 동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요. 왜 이동을 하느냐면은 그 당시에 주나라가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북부여인데 북부여가 나라 땅을 많이 뺏겼죠. 그런데 이 시점에 북부여만이 단군조선을 개성한 게 아니고 진조선과 번조선에 있던 아주 엘리트 계층이 동남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중상국이 망하면서, 중상국은 뭐냐면은 기자국 사람들이 그 서쪽의 뭐 연나라 이런 것들한테 밀려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중상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현에 있습니다. 영수현에 지금 그 유적이 다 발굴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주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번조선의 도성을 말하자면 이제 뺏어요. 그래서 탈취를 하는데 번조선 그게 원래는 왕금성이고요. 아주 왕금성이고 나중에는 번안의 성이 되는데 이걸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기자국이 되고 그 시점에 단군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이제 창건이 되죠. 북부여가 창업될 시점에 기시들이 아주 활약을 해가지고 북부여 창업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근데 하여튼 북부여하고 신라의 원래 형태 이제 공화신라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 진조선과 번조선에 있던 엘리트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자 세력들이
번조선 왕성을 탈취하니까 도저히 이 기자 사람들은 막 아까 그 잔민 사신이라고 했죠. 아주 풍습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이 선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니들하고 못 살겠다 해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가지고 새로이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동쪽에 있는 진한의 나라 처음에 어북이 6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한의 나라가 어북이 6개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북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거세라는 대단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진한과 번한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다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남쪽으로 이동한 뒤에 그 땅에 이제 백제가 내려와요. 자, 잠깐 앞으로 가서 은나라가 도대체 은나라 기자국이 1000년 이상 지속된 걸로 우리 사서에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기자국이. 처음 시작은 그 산동반도 북쪽의 제수변에 있던 것이 은나라이고 은나라가 망하니까 조선 천자국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기자국을 남국의 서남쪽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거의 2번이고요. 2번. 1번이 원래 이제 제수변에 있던 은나라고 2번이 기자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중산으로 가는데 이게 3번이 중산국입니다. 3번이 중산국. 4번이 기자국도 망해가지고 번조선의 도성을 탈취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게 4번입니다. 그게 이제 번한 기자국이고 번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망하죠. 위만한테 쫓겨나잖아요. 위만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동남쪽에 있는 요지역으로 가요. 거기에 이제 만업국이 54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동네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자기네들 이름은 중마한이라고 했고 이걸 이제 정확히는 남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던 이 기자국, 최초의 기자국은 북은이라고 불렀고 중만은 이제 남은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가락이 됩니다. 가락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야기. 이건 사서에 나옵니다. 우리 사서에 보면은 무술년에 한왕 유방이 사진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하다. 창의군 10,000명을 보냈다. 우리 이제 홍사원안에 보면은 유방이 도움을 청하니 번조선, 번안이죠. 번안에서 장수 한웅진에게 2만 군수를 두어가지고 돕겠다. 그래서 합치면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죠. 이 군대가 다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3만 명의 기마병이 도와준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유방하고 항우가 싸워가지고 막 둘이서 하도 장기간 싸우니까 두 놈들이 이제 기진맥진 했을 때인데 좀 아차 잘못하면은 이제 유방이 패해가지고 이제 항우 천하가 될 지경이었죠. 그때 항우는 유방의 애비하고 유방의 철을 포로로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이제 3만 명의 대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를 계속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유방과 항우 사이에 막 이러지 말고 이제 평화조약 체결하고 그냥 각자 잘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서에 보면은 북맥의 기병이 날랜 기병이 와서 도와줬다고 중국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이제 남쪽을 침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일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우리 나라를 중원에 있는 세력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 땅을 빼앗아갈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항우와 유방이 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둘 다 기진맥진해서
아차 하면은 유방이 져가지고 유방이 그 형량에서 막 겨우 전투를 했거든요. 겨우 형량에다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우리가 항우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할 수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유방의 아비 철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원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뒤통수 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뒤통수 치기. 그래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유방의 책사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저놈을 쫓아가서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항우는 사실은 지가 후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방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해하성에서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는데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들을 때 야, 초나라도 이제 한나라 땅이 다 돼버렸나 해가지고 더 이상 항전 의지를 포기하고 거기서 우미인도 자살하고 항우도 자살했다. 그리고 항우가 타고 다니는 천리마가 있어요. 굉장한 천리마가 있는데 이 천리마가 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서 이 천리마도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니 이 전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거기서 끝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장을 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게 이제 조선 천자국 마지막 시점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서 그렇다. 예, 시간이 실제 내용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 요 시점 요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는 요가 동수로 있었다면 지금은 좀 비스듬하게 생겼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아까 한 내용이라서 요 제수 삼성에 대해서 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황하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후퇴를 했습니다.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끝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